둘 다 검술이 좋지만 지금 있을 때 걔는 뭐야? 그 공무원 제 친구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잠실에 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주공 1단지를 찍어서 뭡니까? 그죠?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불려가지고 옐스 있죠. 그죠? 그거 뭐 1억 얼마를 더 내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인가 16억 하잖아요, 그죠? 38평이요. 그게 2채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 친구 그 좀 화려한 그 친구 있죠. 왜 잘 샀다 못 샀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일단은 뭐예요? 아직도 그죠?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차이죠, 그죠? 인생을 길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은 꼭 그걸 명심해서 뭐예요? 기간에 투자해서 돈을 내가 원본을 많이 못 본다라면 기간에 투자해서 어떻게든 투자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 점을 꼭 좀 연유해서 돈을 모으세요. 돈을 안 모으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좀 뭐예요? 허스만 안 떨면 그죠?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죠? 내가 자산이 많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게 직장이랄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친구 있죠. 굉장히 여유로운 친구도 있죠. 근데 돈이 많다고 내색은 안 하지만 여유로운 친구들은 뭐예요? 자산이 많은 거예요. 항상 쫓기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젊으니까 그죠?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자, 2번째 우리 부동산이에요. 그죠? 모형적으로 뭔가 당자는 부동산이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이거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여기죠?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형은 단기 모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장기 모형만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 부동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뭐예요? 3번째가 바로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뭐예요? 정말 이거 사양성 산업을 좋아하는 있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이제 투자하고 도박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하면 시장이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투자예요. 근데 파이가 그대로 있고 있죠. 서로 나눠먹기 제로섬 하면요. 그건 도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화투 칠 때 뭐가 불어난 게 있습니까? 그게 모인 자들이 10만 원씩 내고 있다면 3명이면 30만 원이면 30만 원이 누가 따고 못 따고 하는 거잖아요. 커지지 않잖아요, 파이가. 그런 것들을 그죠? 그건 도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는 뭐 주식 유가증권은 말대로 가치가 있는 증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증권은 가장 대표적인 주식하고 뭐예요? 예,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유가증권을 그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약간의 시세 차익이 있다. 약간의 수익이 있으면 빨리 팔 걸 예정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한 건 단타. 아니 서로 조금 수익이 오르면 팔고 수익이 내리면 팔고 하면 누구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투자 수익은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증권회사가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증권회사는 어떻게 돼요? 사고 팔면 무조건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뭡니까? 그래서 시험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증권회사를 하면 6개월 동안 뭡니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그걸 왜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집에 와서 계속 있죠. 6개월 후에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한번 맛을 보면 그다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식하고 그죠? 채권하고 위험도가 어디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들. 주식하고 채권하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위험이 강할까요? 위험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투자 위험이 어디가 더 높죠? 주식이 높을까요? 채권이 높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를 발행한 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채권은 보통 국채 발행한다. 국가가 발행하죠? 지자체가 발행하면, 그죠? 우리가 지방채가 되는 거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하면 공채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 돈을 떼먹습니까? 안 떼먹죠.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이 될 거예요. 그죠? 대신에 안정적이니까 수익은요 적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자가 박하다 이 말이에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발행한 자가 누구죠?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주식회사. 상장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공개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주식이 상장 주식이잖아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그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뭐예요? 위험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적절하게 뭐예요? 가미해서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럼 여기 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고위험의 고수익이잖아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위험도 그만큼 감소해야 되죠.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요. 그죠? 급여를 많이 벌고 싶으면 내가 리스크가 높은 직업에 뛰어들면 돼요. 리스크가 높은 게 뭐죠? 아니, 그죠? 만약에 뭐 노동일을 한다고 가정할게 노동일에서 그죠? 이렇게 집 나르면 뭐예요? 10만 원 주는데 30만 원 주는 데가 있다고요. 어디에 갑니까? 밧줄 차고 뭐예요?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 유상당이 30만 원이라고요. 위험이 높죠? 대신에 리턴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기업도 그걸 보고 적절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조금만 오르면 팔 걸 예정하는 있죠. 목적이라면 이걸 단기 매매 정권을 하겠다 이거죠. 이름을 주식하고 채권이잖아요. 용어도 좀 알아줘. 주식은 지분이 표창되었다고 해서 지분 정권이라고. 채권은 뭐냐면 발행한 자의 채무가 예정돼 있죠. 돈을 빌렸지만 나중에 채무를 갚아야 될 거죠. 그죠? 용어를 채무정권이라고 해요. 채권이라 해놓고 채무정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지분정권, 채권은요. 채무정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그럼 이렇게 단기 시세사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단기 매매정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단기란 말은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단기 매매정권은요. 당연히 앞에 단기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당자 쪽에 1년 내에 그죠? 실현된다고 봐서 당자 자산이 될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주식, 채권은 시장성이 존재해요. 시장성이 존재한다는 건 언제든지 채권 시장이 있어가지고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단기 매매 정권이 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여기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시장성이라는 말은 해당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팔려고 하는데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요.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단기 매매 정권이 주식인 경우에는 뭐예요? 추가적인 요건,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은 뭡니까? 시장성, 그죠?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그죠? 가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럼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비상장 주식도 있는 거죠. 그럼 상장이 뭘까요, 여러분들? 상장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시장에다 뭡니까? 나의 주식을 올려가지고 팔 수 있도록 리스트에 올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폐쇄적인 자본 구조에서 주주구부에서 공개한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기업의 주식을 사면 그죠?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 요건이 있겠죠, 뭐 그죠? 뭐 우리 뭐 매출액 기준, 주주 요건, 주주가 제가 알기로는 200은 주주는 기본적으로 상장 요건이 200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누구한테 나눠줘서 뭡니까? 그죠?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크게 3시장까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근데 프리보드는 빼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시장 2개가 있어요. 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어딜까요? 혹시 아시나요? 가장 큰 시장. 상장 주식. 응? 시장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남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디죠? 성남에서 가장 큰 시장은요? 뭘 망설여요? 앞에 있는 모란시장이지. 시장, 모란시장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큰 시장 아세요? 성남에서 두 번째 큰 시장, 재래시장. 중앙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시장.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종합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시장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종합시장에 내려서 종합시장을 찾으니까 없어요. 없어졌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성남에서 느낀 옛날에 제가 이거 창업할 때 종합시장이라서 종합시장 가보니까 없더라. 그 단대 오거리를 가니까 당국대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뭐야. 단대 오거리를 갔는데 당국대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단대니까. 그 당국대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요. 여긴 당국대 없대요. 그런, 그죠?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단대, 제가 그래서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대리더라고요. 옛날에 지명 자체가 거기 있잖아요. 성남세무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신구대 올라가기 전에 그 노타리가 단대리,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단대 오거리 뭐 이렇게 사거리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붙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시장생님. 예, 그죠? 맞아. 다시 돌아와야 되네요. 빠졌다,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 중에 최고 큰 시장은요, 100대 대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코스피 200 시장이에요. 자, 1시장. 자, 1시장이 뭐야? 제 1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죠. 코스피 200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삼성전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몇 포인트다 매일매일 뭡니까? 경제지표 같은 거 우리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요 경제지표 3대 경제지표가 뭘까요? 매일 매일 우리 뉴스 시간에 경제지표 3개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뭘까요? 그죠? 뭐 이렇게 보자면 주가, 그 다음에 환율, 금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것도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제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요새 주식시장 얼마나 합니까? 한 2,000포인트 좀 넘나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요새 주식 안 하니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해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교훈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안 하지만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1시장이 코스피 200이고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정보를 얘기하죠, 그죠? 뭐 2,000 몇 포인트에 마감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얘기를 하나 더 하죠, 항상. 제2시장이 얘기를 하죠. 이 시장이 뭐예요? 제2시장. 주식을 팔 수 있는 제2시장이 바로 뭡니까? 코스닥 있죠? 코스닥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있죠? 제2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거래되는 이쪽 주식은 상자 주식이 되고 내가 팔 마음이 있으면요, 팔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코스닥 등록 시장 중에 성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딜까요? 여기는 1시장에 가장 성남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지고, 그죠? 뭐 넥센인가 뭐 하여튼 그 기업도 그렇잖아요, 그죠? 게임 업체도 있고. 코스닥 등록 시장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성남의 기업은요, 삼성전자가 됩니다. 우리 상대원 공단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초입에 뭐예요? 좌측에 큰 공장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이 되고 급여도 좋습니다. 거기에 해외 지점 있죠. 위탁자 교육 제가 옛날에 그죠? 거기 나가는 사람 교육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쪽 업체라는데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 업체. 그 주식은 제가 주주가 되면요, 언제든지 주주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시장식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주식회사 땡땡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기업은요, 비상장 기업이죠. 그럼 팔 수 있습니까?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무조건 뭐예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단기 매매 정권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죠? 목적도 단타고, 그 다음에 주식의 시장성도 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시장성이 있는 삼성전자, 그죠? 주식을 샀다. 그럼 시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분류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장 주식에 퇴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되었다고 무조건 뭐 천년만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장 요건이 위반되면 퇴출이 된다고요. 상장 폐지되죠. 그럼 시장성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단기 매매 정권 하면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분류 변경이라요. 이름을 갈아타야 되겠죠, 그죠? 시장성을 잃게 되면요, 매도 가능 정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중도에 얘는 단기 투자, 얘는요 장기 투자할 거다. 근데 언젠가는 팔 거다.
그러면 뭡니까?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야. 이름을. 언제 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는 당장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봅니까? 이쪽은. 매도 가능 증권은요. 당연히 그죠? 투자 자산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죠? 매도 가능 증권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보면 만기 보유 목적도 있어요. 만기 보유 목적은 뭐냐면 만기까지 이거를 보유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뭡니까? 예,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주식은 만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만기가 있는 것은 채권에 국한하는 개념이죠. 즉 이 말은 주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주식은 안 돼요. 만기가 없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채권에만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채권은 기본 발행 연한이 3년이에요. 법률상. 그러니까 발행해서 내가 처음에 샀다고 하면 언제 돈 되는 거예요? 3년이 돼야 돈이 되고 보통 5년 일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속성사가 뭡니까? 당좌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만기 보유 증권은요. 증권은 당연히 뭐 투자 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주식 중에서 뭡니까? 지분 비율이 20% 이상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그 기업을 굉장히 유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에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한번 봤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있죠. 이건 주식밖에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투자 주식이니까 뭡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그죠?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에만 있고 그죠? 우리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주식에만 있는 건 뭐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채권에만 있는 거죠. 만기 보유증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 모형을 기본 모형이 이제 주식이에요. 이제 주식인데 제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했어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뭐 시장성 요건을 필요로 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 등이 상장 폐지 등 사유에서 시장성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당연히 이름을 단기 매매 증권을 했던 걸 뭘로 바꿔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죠? 다시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평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공정가치법 요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겠는데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될 거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인데 우리가 지금 당좌를 배우잖아요. 당좌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요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형하고 요 모형이 있죠. 지금 배워야 될 학습량을 요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요걸 배워야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당장 두 개를 비교해서 하려니까 힘들어 하더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은 단기만 하겠다. 이말. 단기만 하고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익히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 뭔가 다시 와서 뭔가 요걸 비교하면서 한 번 더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하면 섞여버려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 할 때 그죠? 기능적으로 약간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산회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가 만기 보유증권이 그러면 영원히 투자 자산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뭡니까?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 뭐 해줘야 됩니까? 얘는 이제 1년 내에 돈이 되는 자산이라는 걸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D-Day가 오면, 유동성이 도래하면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요. 바꿔줄 때 뭡니까? 처음에는 1순위가 뭐죠?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딱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대체하면요. 근데 얘가 왜 나중에 누누이 말씀드리겠는데 이름은 그대로고 번호만 바뀐다고요. 번호만. 요 178번 라인이 뭐예요? 투자자산 라인이거든요. 이쪽 그죠? 코드 할당 번호 여기 당좌라고요. 이렇게 바뀌죠. 이름은 그대로고 뭔가
번호만 바뀌는 게 헷갈린다고요. 우리가 이걸 할 리는 없어요. 얘를 우리가 입력할 리는 없어요. 대신에 뭐예요? 요걸 입력할 리는 있다고요. 그걸 입력할 때 우리가 나중에 할 때 두 번째 걸 쳐야 돼요. 그 점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먼저 우리 전산 먼저 배워드릴 건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칠 건데요. 차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주고 샀다면 매도 가능하면 몇 개가 나타나요? 2개가 나타나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2개가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거 치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거는요. 당사라고 다. 나중에 유동성이 도래했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냅두고 있는 거고 우리가 칠 일은 없어요. 대신에 구분해야 될 거는요. 처음에 투자 목적이 두 번째 걸 쳐야 돼요. 처음에 그냥 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거 투자거든요.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쳐야 된다. 100만 원. 대변에 뭐 이렇게 하면 돼. 101번 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단에 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차변 되면 그죠? 입력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입력은 그 다음 주에 당자가 끝나면 가르쳐 드릴 거야. 그때부터 전산 실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 아시겠죠? 최초에 입력할 때 뭐예요? 요거 두 번째 걸 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만기 보여준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치면 안 되고 요걸 쳐야 된다. 만기 보여준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기 보여 이렇게 치면요. 2개 나타나죠? 두 번째 걸 쳐야 된다. 첫 번째 걸 치면 안 돼요. 두 번째 걸 쳐가지고. 구분에 50만 원이에요.